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의원 14명을 징계 회부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임시회가 양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하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따른 여야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데 따른 건데요. 양측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제적 대상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 이용식 의원, 이정혜 의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끄럽지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전체 17명 의원 중 14명이 의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전원입니다.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의회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최종 징계 유무에 상관없이 징계안이 상정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즉 제척 대상이 됩니다. 결국 14명의 의원이 모두 제척되면서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산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돼야 의사 정족수가 되는데 의결은 둘째치고 지금 현재 14명의 의원이 징계 요구가 되다 보니까 14명을 제외하고 나면 3명밖에 사실 안 왔거든요. 개의 선포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이미 앞선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돼 임정섭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임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단 임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임시회는 복귀를 했지만 의회는 14명의 의원이 제척되는 식물의회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태에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여당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불법 행위로 흠집내기에만 연연하고 있다며 야당 측을 공격했습니다.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해가지고 그 의원이 정말 의혹사항이 있으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일괄 처리하는 것은. 이 선임의권을 의안상정해가지고 민주당 8명을 징계하기 위해서 10월 13일 오전 본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식 식사를 간 사이에 회의 속개 여부 통지도 없이 의사 정족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불법적인 회의 속개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하지 않았다 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에 불과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4개월째. 여야 간 길어지는 자리 다툼으로 민의를 저버린 시의회의 모습에 지역사회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올해 마지막 경남도 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날에는 내년 경남과 경남교육의 곳간을 채울 예산 확보를 위해 세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경남도의회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장장 43일 동안 내년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됩니다. 첫날의 백미는 예산안.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조 1,462억 원이 증가한 10조 6,209억 원입니다. 원안 통과된다면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 경제 활성과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어려울 때 재정이 투자를 망설이면 미래에는 더 큰 위기로 되돌아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경남의 현안을 또박또박 풀어가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5조 2,244억 원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과 경남형 돌봄 시스템, 미래형 학습 환경 구축, 학교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서 내년에도 지속될지 모르는 감염병의 위기가 교육 격차, 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책임 교육, 보다 새로운 혁신 교육,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과 조직 개편과 관련한 도의 공무원 정원조례 기구 설치안 등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4차례나 추진됐다 결론을 내지 못한 의장 불신임안을 두고 어떻게든 결론을 낼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그러나 정례 첫날 5분 자유 발언에서부터 여전히 갈등의 징조를 보여 우려를 샀습니다. 도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성군 도심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악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얘긴데요. 어떤 상황인지 민원 25에서 짚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송악사거리 교차로입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아 신호등을 전멸등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러자 고성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신호등을 가동했습니다. 그동안 아슬하게 길을 건넜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됐습니다. 건너기에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복잡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가동되면서 차량 전체 현상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또 신호등과 함께 교차로 진입로가 변경되면서 불편이 가중된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지난 1일 고성 장날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까지 합세, 송악교차로 일대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앞전에는 이 차가 신호가 없을 적에는 쉐쉐 봐서 빠지는 잘 나갔는데 더 많이 밀리고 그런 것 같아요. 보행자 안전이 먼저냐, 시원스러운 교통 흐름이 먼저냐. 송악교차로 신호체계 가동을 두고 SNS상에서 군민들 간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행정기관인 고성군은 묵묵부답입니다. 신호체계 개선과 대책을 요구하는 글에는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댓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고성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통행이 몰리는 장날에는 교통정리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호체계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장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모범 운전자에서도 한번 나가지고 점검을 한번 하고 불법 주정차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고성군은 고성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이번 주제는 치매입니다. 최근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지자체에서도 직접 분석에 나섰는데요. 김해시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매 현황부터 앞으로의 위험도를 분석해봤더니 내외동이 잠재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눈길 가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283명에 불과했던 김해 내 치매 환자 수는 2019년 673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8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치매 검진 2만 7천여 건을 살펴보니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97.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촌면과 칠산 서부동, 한림면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는 걸까요? 가구 유형과 라이프 스타일 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술을 자주 마시지만 과일은 잘 먹지 않는 등 건강을 챙기지 않는 가정의 75세 이상 노부부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일을 해 돌봄이 어려운 80세 이상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저위험자는 적당한 소비력과 사회성이 있는 가정이 부양하는 독거 노인, 또 현재 재산과 수입이 있는 60에서 64세 노인입니다. 적당한 소비력을 갖고 수입이 있는 가정의 노인보다 일하느라 바빠 특별히 건강을 챙기지 않는 가정의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번에는 60세 이상 6만 6천 가구에 대해 치매 잠재 위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8.6%인 5,700여 가구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향후 치매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내외동이 411세대로 가장 많았고 삼안동과 북부동, 장유 1동과 활천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는 주촌면과 칠산 서부동, 한림면이 치매 고위험 지역이지만 잠재적인 위험은 읍면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내외동, 북부동, 삼안동 등이 더 높습니다. 김해시 치매관리팀과 데이터 융합팀은 치매 현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매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97% 수준입니다. 김해시는 이번 위험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치매 조기 진단을 독려하고 위험도가 높은 아파트, 동단지 등을 파악해 치매 검진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인데요. 하지만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확인해봤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요즘 산불이나 태풍 같은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요.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민간 드론을 투입하고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응하는 민관의 협력 체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즉시 민간 드론이 현장에 접근해 화재 지점을 촬영하고 특수 차량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현장 상황 전송체계 시연 현장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8년부터 민간 드론 조종사들로 구성된 드론 긴급 운용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 현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 각지 300여 명의 민간 드론팀이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태풍과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지상에서 한정된 시각의 재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 드론이 적극 활용되고 있고 여러 차례 시험 운영을 통해 지상과 항공의 입체적인 재난 관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관건은 이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입니다. 어떤 재난 현장이 발생됐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날리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들을 풀어줘야만이. 이를 위해 현재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드론 긴급 운영팀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과 정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가 본격화합니다. 드론 운영팀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해봅니다. 이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될 때 더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드론 기술을 활용한 이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가 시작되면서 긴급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올해 살인 진드기가 급증하면서 경남 지역에 역대 가장 많은 감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 230명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에서 환자가 발생해 모두 3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남의 올해 감염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28명 이후 이번에 32명까지 늘었고 지난해 1명도 나오지 않은 사망자 수도 올해 6명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은 도내 참진드기 개체의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신상이 포함된 공문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 확진을 받은 창원 지역 일가족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경남도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경남도가 작성한 한글 파일 형태 문서가 사진으로 캡처된 형식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포된 문서에는 경남도가 외부에 밝히지 않은 확진자 가족의 성, 직장, 성별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